오프닝. 우리는 흔히 치매를 노인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치매는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치매는 정말 노년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에서 나타나는 심한 건망증과 집중력 저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 멀티태스킹의 어려움,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은 과연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과도한 음주, 약물, 집중력 문제, 신체 질환 등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치매의 위험은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1. 이미 시작된 고령사회. 한국의 치매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전국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 11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치매 바로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습니다. 즉, 치매 환자만이 아니라 인지기능이 이미 정상보다 떨어진 상당수의 고령층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은 더욱 급격하게 변합니다. 한국의 조사에서 65, 69세의 치매 유병률은 약 5%였지만 75, 79세에서는 10.7%, 80, 84세에서는 15.57%, 85세 이상에서는 21.18%까지 올라갔습니다. 85세 이상에서는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치매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치매 환자가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도 치매가 있을까? 치매는 정말 65세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젊은 나이 발병 치매, 즉 Young Onset Dementia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인 대규모 연구를 보면 3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메타 분석에서는 30, 64세의 젊은 나이 발병 치매 유병률이 연령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 34세에서는 10만 명당 약 1.1명이었지만 60, 64세에서는 10만 명당 약 77.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30, 64세 전체를 표준화한 추정치는 10만 명당 약 119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에게 치매가 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젊은 나이의 치매는 고령층에 비해 훨씬 드뭅니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발생할 경우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시기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의 치매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청년들의 치매 같은 증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 혹시나도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현상 자체만으로 치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뇌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보가 기억 속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즉, 기억을 잃어버린 것과 애초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 장애일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4. 잠들지 못하는 뇌. 우리는 잠을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의 과학에서 수면은 훨씬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대뇌피질 사이의 정보 처리는 수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주의력과 작업 기억,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마치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주의와 기억, 감정 조절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치매 같은 느낌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 뇌가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라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졌다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아닌 다른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가? 이제 치매를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작되는 질병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임상적으로 기억력 문제가 뚜렷해지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여러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기능 변화, 신경염증, 혈관 기능의 변화 등 여러 생물학적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뇌가 가진 인지적 여유를 더 이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예비력, Cognitive Reserve입니다. 교육, 지적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활동은 뇌가 손상을 받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치매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뇌가 평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학습해왔다면 노화나 병리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은 노인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 뇌 회복력과 예비력을 관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6. 뇌과학이 주목하는 치매 위험 요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6년 7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치매 위험의 최대 약 45%가 예방되거나 발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를 치매의 45%를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에게 정확히 45%의 위험 감소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 인구 집단에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 치매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대기오염, 청력 저하 등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 요인의 상당 부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뇌는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세포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은 동시에 뇌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7. 뇌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 움직이기.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과 심장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 기분과 수면, 그리고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WHO 역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처럼 지속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 꾸준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두 번째 방법, 뇌에 새로운 일을 시키기.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할 때 복잡한 신경망을 활용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 하지 않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단순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정신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인지 예비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퍼즐이나 두뇌 게임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배우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배우고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익숙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러한 경험들이 뇌의 다양한 기능을 계속 자극합니다. 9. 세 번째 방법,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매우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의 기억에서 관련된 정보를 꺼내고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살피고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해서 다시 표현해야 합니다. 즉, 대화 하나만으로도 언어와 기억, 주의와 감정, 판단과 행동이 동시에 동원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인지 활동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러한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용되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뇌의 건강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네 번째 방법, 뇌의 혈관을 관리하기. 네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운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운동이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라면 혈관 관리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비만, 흡연 등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에는 수많은 작은 혈관이 존재합니다. 이 혈관이 오랜 시간 동안 손상되면 뇌의 여러 영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성 인지장애와 치매에서는 뇌혈관의 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 위험 요인은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치매 위험과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혈압이 조금 높을 뿐이다, 혈당이 약간 높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중년부터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흡연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평범한 건강 관리가 결국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11. 다섯 번째 방법, 잠을 회복하기.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앞에서 젊은 세대의 치매 같은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수면 부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젊은 사람의 집중력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뇌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안정화하는 여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학습과 기억을 위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주의력과 기억력, 감정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낮 동안 지나치게 졸린 경우 수면의 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남는 시간에 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은 하루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다음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12.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노인이 된 다음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치매를 지나치게 걱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평생 동안 뇌 건강을 관리한다는 관점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여기에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제된 음주, 청력과 시력 등 감각 기능에 대한 관리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위험 요인을 장기간에 걸쳐 줄이는 것은 뇌가 건강하게 늙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하나의 비법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하나, 음식 하나, 두뇌 게임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의 건강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클로징.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노인의 병일까요? 치매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통계에서도 65세 이후 치매 유병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치매의 위험은 65세 생일을 맞는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잘 잤는지, 혈압과 혈당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얼마나 담배와 술에 노출되었는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사용했는지, 이 모든 것이 뇌라는 하나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조금씩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의 가장 좋은 시점은 치매가 시작된 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년기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걷는 것, 오늘 밤 조금 더 잘 자는 것,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사람과 대화하는 것. 아주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 뇌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끔 깜빡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치매의 전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뚜렷한 인지기능 변화가 일상생활까지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뇌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뇌가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환경을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뇌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 건강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공포가 커지는 현실에서 뇌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치매는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질환이라는 희망을 확인하고
실천법을 알아보는 본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계 인류가 빠르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내 기억이 사라진다면,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중년 이상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겁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뇌과학의 치매 예방 비밀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 가소성 이론입니다. 과거의 의학은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퇴화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자주 다녀서 다져진 길은 넓어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풀이 마구 자라나서 마침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뇌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우회도로를 만듭니다. 다른 뉴런들이 새로운 연결망인 시냅스를 뻗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늙은 쥐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조용한 상자에 둘 때보다 쳇바퀴와 장난감이 가득한 풍요로운 환경에 두었을 때 뇌세포 간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끊임없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론은 인지 예비능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사후에 기증된 노인들의 뇌를 부검하다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독성 단백질이 뇌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살아생전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고 똑똑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뇌의 예비 배터리, 즉 인지 예비능 덕분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도로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더라도 평소에 우회 도로를 많이 만들어둔 도시는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붐빈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만들거나 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 세포가 파괴되어도 평소 끊임없이 뇌를 쓰고 배우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은 이미 촘촘한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지의 비능을 쌓는 것은 치매라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때를 대비해 우리의 뇌 속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쌓이기 시작한 치매 원인 물질을 청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이론, 글림프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발견된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 뇌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낮 동안 뇌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집중적으로 청소됩니다. 잠을 잘 때 뇌세포가 살짝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뇌 적수액이 파도처럼 밀려와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씻어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이 하수도가 막히게 되고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뇌 가소성, 인지 예비능, 그리고 글림프 시스템, 이 세 가지 뇌과학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우리의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뇌에 낯선 자극을 주십시오. 늘 다니던 길 대신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산책을 하고 쓰지 않던 손으로 글씨를 써보거나 새로운 악기나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뇌 가소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십시오. 타인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뇌의 수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인지 예비능을 터질 듯이 채워줍니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밤 11시 이전에 꼭 잠자리에 드십시오. 뇌의 청소부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루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을 선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유산소 운동은 뇌의 기억 사령탑인 해마를 물리적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뇌가 늙는 것은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움직여주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정과 크론과 100세 시대, 두려움 대신 오늘 배운 뇌과학적 실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